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가 준비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공익선거 운동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지금 정의당 쪽으로 후보 당당들 이재들이 있는지 이전에 그 개혁 후보로 추대했던 집에서 그 당시에 4월 16일까지 단체 후보 단위를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광주의 일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는데 뜻을 함께할 세력이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대와 협력의 문호를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다른 후보 측에서는 특별히 연대에 말하면 응하지 않고 하여튼 연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문호 개방이라는 게 어떤 제한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식으로 된 어떤 부천의 제안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후보님께서 직접 제안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건 다 포함해서 연대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슨 공개적으로 제안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로서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물밑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 성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동료와 다름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호남 정치 지형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후보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론조사, 어떤 현재 같은 경우는 후보님한테 유리하게 많이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호남의 정치,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의 정치도 또 그동안 광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왔던 문재인호 야당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의 우리 여론조사야 광주 서울 유권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광주 서울 유권자들께서 공감하고 계신다. 또 나아가서 제가 역설해온 호남 정치를 부활시켜서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고 지역 평등의 시대를 열어서 호남의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해 내겠다는 저의 비전. 또 나아가서 호남의 정치를 바꿔서 야권을 전면 쇄신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저의 주장. 이 점에 대해서 갈수록 우리 서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찬성해 주신다. 그 점에 공감하고 찬성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론조사가 물론 선거가 있는 서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서구 유권자들의 어떤 독특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광주 시민 전반의 생각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호남의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서울 주민들이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수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공약 내용을 보면 서구에 국한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후보의 공약을 보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범용이 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서구를 제가 유권자거든요. 예. 근데 제가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 예, 그 우리 천번이 공약보다는 예. 정수 후보의 공약이 좀 더 와닿는 연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 이렇게 나란 일을 하시는 이제 나라의 국민의 이제 대표로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건 좋지만 조금 직접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공약을 하실 이유가 어떤 아닙니다. 이 자세하게 우선 공약집을 들여다보시면 예. 우리 서구에 관한 공약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후보에 보다도 더 충실하고 충실하지 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자회견문에서 범위가 서구 공약에 그치지 않고 광주 공약, 대한민국 공약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결코 서구 공약에 있어서도 다 어떤 후보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겠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서구 우리 유권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서구 안에서의 좁은 무슨 노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게 봐서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전체 사회의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거지요. 뭐 상대 공약을 제가 비판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새누리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이대로가 좋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를 앞으로 의지나,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공약이 따로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저는 이 서구의 유권자들이 단지 뭐 오늘 하루에 먹을 떡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앞으로 1년간, 10년간, 심지어는 우리의 자손까지도 어떤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공약이 그런 긴 역사, 거시적인 시각, 이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요. 다시 후보 단일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성완종 리스트가 지금 굉장히 전국적인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수세에 걸려있고 전국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누구나가 9월 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무소속 천정배 후보께서 여론조사 1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공식 선거 시작돼서 2주 정도인데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후보 단일화나 연대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어느 한쪽 진영의 주도권이나 명분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서구 유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구체적인 액션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적도 있고 그런데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우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권 심판이야말로 천정배가 잘할 일입니다. 아마 유권자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려면 심판을 할 만한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되고, 당장은 야당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잘못된 정권, 심판받는 정권을 배치할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야당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두 가지에서 다 낙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일만 해도 왜 성완종 리스트가 거기에 전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김기춘 또 허태열 현 비서실장 이병기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직 총리인 이왕우 총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무슨 홍준표
지사, 뭐 대권 주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있는데 특검 주장조차도 못하는 야당, 이게 야당입니까? 새누리당 2중대 3중대입니다. 나 왜 특검 주장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무슨 특검을 주장하는데 10초라도 머뭇거렸겠습니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사실은 뭐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특검을 즉각해야 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전인가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 기자회견을 했냐면요. 새누리당을 겨냥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런, 먼저 검찰을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해놓고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 주장을 아직도 못하고 정당이 있는데 이중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 못하죠? 특검이라는 게 왜, 어떻게 대통령 실장이 3명, 그것도 현직 실장, 총리, 이 사람들이 관여된 문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자금까지도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그걸 밝혀냅니까?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저도 법무장관 해봤지만 그 당시 검찰도 못 밝혀냅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검찰이 밝혀냅니까? 그러나 더구나 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완전히 정권의 시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토론을 냈는데요. 이 검찰 안에 보면은 이 요직 중에 완전히 다 영남 출신으로 그 김기춘의 친위부대로 만들어져 있는 검찰입니다. 그 중에 호남 출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구나 중앙지검 3차장 라인, 이런 수사를 해야 될 라인들 전부 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겁니다. 수사라는 것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빨리빨리 안 하면 증거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은폐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하면서 시간 지나버리면요. 이거 그냥 이게 뭐에 위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특검을 해서 누가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나와서 성환종 리스트가 있지만은 성환종 회장이라는 분은 지금 세상을 떴습니다. 말하자면 시쳇말로 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보강 증거를 잠자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만들자고 해도 지금 이 진상이 과연 규명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특검하자는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이중대 정당.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문재인 대표나 당이 한마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 검색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특검 이야기 했습니까? 오늘 광주 와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의 후보는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당을 어떻게 그 정당을 내세워서 정권을 심판합니까? 정권 심판도 천정배가 몇 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배가 내기 효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정배의 충격에 의해서 아마 이런 말이라도 하니까 특검이라도 빨리 하라는 소리 하니까 아마 내일 모레쯤은 특검 소리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정배가 더 필요합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가 되니까 좀 자기 자화자찬식입니다만은 정권 심판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 서울 주민들께서는 저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단일화 문제는 제가 단일화를 여기서 단일화를 해야 되겠지만 단일화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